편 정도 개원을 하고 환자를 보고 나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 아무것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완전한 결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학교에서 배워준 거 해도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적도 없고 치료가 된 적도 없고, 물론 뭐 침을 놔서 뭐 여기 찔러가지고 환자가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들을지 모르지만 내 의도에 부합하는 답이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2년 더 서산에서 있었죠. 그때 그 서산에 있을 때 지금도 가끔 만나는 선배님들이 원래를 할 때 상한론 책을 저보고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제일 쫄자였으니까 네가 공부해봐서 발표해. 원래 그냥 술 먹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매번 모여가지고 상한론을 읽고 제가 공부한 부분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걸 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한 거죠. 나올 때까지, 서산에서 나올 때까지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저는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나 혼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 그렇게 해서 온 게 천안입니다. 교통이 좀 여유가 있고, 제가 또 정남이라 또 시골이라고 하는 데하고 거리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천안에 왔는데, 그렇게 하고 찾았죠, 스승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음양오행도 강의를 초청해서 들어봤고, 오은육기도 초청해서 들어봤고, 사주도 들어봤고, 주역도 들어봤고, 그래서 스승 찾기 작업을 한 1, 2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배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승을 찾기 위해서? 네네. 스승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기초학문이 뭘까? 한의학의 기초학문이 뭘까? 내가 임상을 잘하기 위해서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을 거다, 한의학도. 그러니까 의학은 어차피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기초학문 없이 응용학문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양오행인이든 원래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기초학문들 쪽으로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해봤죠. 이렇게 컨택을 하다가 본초를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본초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반적인 본초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개지 먹어서 죽는 사람 없고 개지 먹어서 쇼킹하게 낫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효가 이거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약효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약효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효라는 면에서 그러면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약 중에. 그게 광물질이에요. 그래서 광물질을 다루는 선생님을 찾았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수소문하고, 지금은 그런 제약업, 한약을 이렇게 대주는 한약업사들이 안 오는데, 그 당시는 그 벽제를 다룬다고 해가지고 벽제만 팔러 다니는 약업사가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찾거든요. 그걸 많이 쓰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가지고 찾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초청해서 한 2-3번 강의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이 양반이면 뭔가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감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계속 모셔다가 내가 강의를 들으면 이거 답이 나올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팀이 움직여야 되니까, 나 혼자만 모셔다가 들을 수 없어서 팀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원장님들이 다 이제 따라 떨어진 거죠. 도저히 재미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임상에. 그래가지고 3번 만에 끝나고, 제가 찾아갔어요. 하도 아쉬워가지고 찾아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약재 몇 가지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인삼은 어디다 쓰지? 뭐 이런 식이죠. 황기는 어디다 쓰지? 무슨 약은 어디다 쓰지? 한 서너 개 물어보시더니, 글쎄, 자네 같은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방야편 그 상통에 있는 그 본초 공부를 하는 게 낫겠어.
그렇게 그냥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말꼬리가 돌아갔어요. 더 이상 내가 이제 삐를 그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거기까지 이제 왔는데 한의학이 뭡니까? 이 당돌한 얘기죠. 한의학을 정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정의해 주시더라고요. 한의학은 자연학이다. 그리고 인간학이다. 그분이 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찾아다니고 있는, 지금도 찾아가면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데요. 이제 총론이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기초과학 파트가 해결이 안 되면 응용과학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 과거 사람들이 한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추적을 하는 거죠. 그분의 눈을 통해서, 선생님의 눈을 통해서 선생님은 도대체 한의학을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뭐를 어떻게 치료하는 건 저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당신 경험이다. 당신 경험이지, 그 경험을 내가 가져온들, 물론 당장 환자 하나 고치는 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 경험을 가지고 오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한의학이 어떻게 조성되고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약은 그런 당위성 위에서 어떻게 쓰이고가 제 관심이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선생님은 뭐 본초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을지는 모르는데 음양오행이 뭡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너무 훌륭하시게 제 마음을 알아채 주셨는지 음양오행? 공부하지 마. 그런데 말이야, 정오행 정도는 알아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요? 공부하지 마. 사주팔자? 그거 공부해서 뭐 했어?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 잘라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천안에서 했던 작업이 쓸모가 없던 거예요. 한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 사람들이 봤던 한의학의 시각, 의학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토론을 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그 첫날 만났을 때 저한테 준 숙제가 뭐였냐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유식학이었어요, 유식학. 너 유식학이라는 거 아니? 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그래요? 그랬더니 딱 적으시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한 2-3달 동안 유식학 공부를 했어요. 책을 사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이런 거로구나.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전제 조건으로 그 한의학을 정의한 자연학이다, 인간학이다 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뭐부터 알아갈 거냐 해서 유식을 지칭한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의학을 할 수 있는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유식이라고 하는 분야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선생님이 그런 공부를 통해서 보신 거예요. 제 선생님은 그 어려서 스님이 되셔가지고 한 20대 초반쯤에 파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뼈가 불교에서 다 잔뼈가 굵고 크신. 그래서 불교적인 그 말하자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죠. 그 세계관에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식학을 저한테 얘기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으로 해석해주면 되게 간단해요. 심리학이고요. 최근의 학문으로 해석하면 뇌과학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네가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알려주신 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알고 싶으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뭐 알려주면 너무 쉬운데 그러시는데요. 실제로 너무 쉬워요. 관찰이에요. 네. 그 두 마디 관찰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학에 있는 무수히 많은 기록들,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 무수히 많은 기록들은 결국 관찰의 기록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커다란 아니면 잘 정돈된 이론체계 하나로 꽤 맞추질 못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론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죠. 뭐 상한론이니, 금기의학이니, 말하자면 육경파니, 아니면 삼초론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커다란 이론체계가 아직은 없다는 거죠, 한의학에서. 그것까지 말하자면 어떤 천재가 나와서 지금 물리학으로 비교하면 그럴 것 같아요. 물리학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약행력, 강행력, 전자기력, 중력. 그렇게 4가지 힘이 있는데 우주가 이제 빅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떨어져 나간 힘은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가 강행력, 그 다음에 약행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인데, 이 전자기력이 파헤쳐진 거는 굉장히 이른 시기죠. 그러니까 전자기력이 그 수치화, 수학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전자기력이 우리 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이 하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들어오는 게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력은 잡히긴 했죠. 그거는 이미 뉴턴에 의해서 수치화돼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거는 그 지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현상이었죠. 그 중력과 전자기력이 통일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핵력은 그 뒤로 이제 원자폭탄이나 이런 걸 발견하면서 핵력을 이해하게 됐죠, 인간이.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광전자 효과라고 해가지고 빛이 무게가 있다, 파동이면서 무게가 있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무게라고 하는 건 결국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광자, 이제 전자죠. 이게 전자기가 중력과 하나의 그 어떤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전자기력이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 속에.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탄생하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놈이 탄생해요. 이제 양자역학은 전자 이면의 세계죠. 더 작은 입자들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인데, 이 양자역학하고 중력은 전혀 다른 세계죠. 중력은 거대 세계를 다루는 이론이었고, 양자역학은 아주 미시 세계를 다루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의학도 그 AD 200년경에 상한론이라고, 육경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지만 그런 이론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상의학이라는 이론이 있다면 이거를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론 체계를 아직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한의학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런 거 저런 거 골치 아픈 뭐 짜치레기 이론 없이 나는 의학을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파헤치는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현대의학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찾았고, 과거 한의학에 충분히 발을 담근 사람을 찾다.